에너지가 정말 큰 산업의 트렌드고 투자의 기회도 많습니다. 김선규의 에너지머니 시간인데요.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이제 2차 전지와 이제 친환경 이렇게 대해서 외국 우려 기업 지정했잖아요. 세부 내용들 며칠 지났습니다만 주가는 이미 반영을 하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서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해외 우려 집단 얘기는 이제 계속 이게 좀 나와야 될 그런 이슈였는데 그게 그걸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그 의미 좀 먼저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IRA를 통해 가지고서 인플레이션 법안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그 정책 공약으로 내놨던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펼쳐졌던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IRA에 관해서 2차 전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그 정책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 그럼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이게 관련한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2차 전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걸 보게 된 거고 사실 이걸 보게 되면 미국의 의도가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제 중국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중국산을 이제 좀 사용하지 않고 좀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 의도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가는 길이 지금까지 보셨듯이 상당히 좀 가다가도 이제 자기네들한테 막힌다. 즉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다른 우회로를 뚫어가지고 다른 길로 가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려국 지정 관련된 어쨌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합작법인 25%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광물 의존도가 높잖아요. 네. 그런 거를 뭐 합작법인을 통해서든 원자재를 사오든 이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좀 있겠어요. 네,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음극재로 쓰는 천연 흑연 부분이죠. 그 흑연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흑연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그 대체할 국가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과연 어떤 식으로 미국이 우회로를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관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억제책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 기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조흑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인조흑연 가지고 그 흑연의 수요를 다 못 메우는 모양이죠? 수요도 수요지만 일단은 그 단가하고 그 다음에 성능 자체가 천연 흑연하고는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좀 봐야죠, 여기에. 흑연이 이제 그런 수입 비중이 워낙 높고요, 대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리튬, 그죠? 리튬은 국내 업체들도 포스코홀딩스나 뭐 만든다고 하는 리튬, 니켈, 뭐 코발트 이런 것도 다 원자재 대부분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거 아닌가요? 사실 그 부분은 뭐 우리는 거의 다 수입을 해서 한다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그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쵸.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채굴권이라든가 이런 건 중국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신규로 개발한 이 원재료 공급망 같은 경우는 76% 정도는 일단 중국하고 무관하다라는 게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FEOC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의 그 외국 우려 기업이라 그러죠. 이 기업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4년 즉 내년부터는 관련된 그 FEOC에서 조달한 배터리 부품에 또 이제 제한이 들어가고 내후년 2025년부터는 핵심 광물에도 지금 이게 그 이 제한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 가지고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넘어가기 위해서 한 1, 2년 사이에 노력을 많이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광물이라든가 이쪽은 넘어가고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전구체 즉 프리커서 쪽으로는 아무래도 약간 좀 약하다 보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중국하고의 연계가 아직까지는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소재를 중국에서 생산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중국과의, 중국이라고 찍지는 않았습니다. 우려국이 사실 중국이니까, 그죠? 중국하고의 합작법인은 25%로 제한한 건데, 그러면
이게 합작법인은 그렇고 광물도 그쪽에서 지금 조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명확해요?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나와 네. 있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거를 하는 투자 회사의 지분이 얼마 이상이냐, 즉 지분의 25%가 이제 중국 정부 지분이 얼마가 들어가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하고 합작 비율은 일단 25%인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뭐냐? 이게 중국 민간이냐 아니면은 중국 정부, 즉 중국 공산당이 개입이 돼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예.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이게 단순 지분율만 봤을 때는 이 FEOC에 걸릴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 일단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뭐 LG화학이라든가 여러 이 회사들 같은 경우 대부분 보면 한 51대 49 거의 이 정도 맞아요. 비율로 해가지고서 자회사 만든 게 굉장히 많고 예. 그다음 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다른 것들보다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구체 관련돼 있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비율이 조금 더 다르고 높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이번에 그 FEOC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중국이 이제 그동안에 합자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서는 IRA를 우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그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서 그래서 다시금 이제 FEOC가 다시금 이제 그걸 걸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단순 비율로만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FEOC에 걸릴 확률은 이 합자 회사들이 걸릴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이제 그 제재 대상으로 있는 공산당 전현직 간부라든가 하고 네. 그 가족들의 지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가장 중요하고 또 미국은 지금 현재 이제 30일에서 45일 정도의 의견 수렴 기간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FEOC를 확정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 배터리 협회에서 그 의견서 같은 걸 전달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중국 기업이 51% 가지면 안 되니까 한국 기업이 51대 49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40 이렇게 가졌는데 25%만을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이제 보면 증자를 해가지고죠. 우리 네. 기업이 돈을 더 넣어서 중국 업체 자본율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 민간 기업이 하는 거는 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중국은 뭐 대부분 기업들이 사실 다 공산당에 다 관여돼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분을 더 늘리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또 다른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선 그쪽을 해가지고 새로 신규로 파가지고선 결국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미국 회사들을 끼워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큰 핵심은 미국 자본도 끼어들게 해달라. 예. 우리나라도 투자할 테니까 우리도 이거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도 같이 내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가 측면에서 2차 전지 전략 마무리 할게요. 뭐 가격 조정이 꽤 있었고 기간 조정이 있다가 IRA 우려 기업 지정 얘기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고 네. 마침 또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로 대규모 납품 소식이 있고 이래서 반등하다가 다시 좀 그 이슈가 좀 사라진 느낌도 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망 전략 알려주십시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들 같은 경우 현재 그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놓고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다졌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닥을 다졌다고 판단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연말이 되면서 윈도우 드레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IRA 이슈라는 것이 이게 특히 FEOC 같은 경우는 내년 미국 대선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IRA 자체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 정책 공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잘 되느냐 혹은 이제 이거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집행해 가지고 이제 미 대선에 반영이 되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 미 대선까지는 이 IRA 이슈 특히 이제 뭐 FEOC라든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슈들은 상당히 미 대선으로 인해서 상당히 출렁거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고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우려 기업 지정 내용 그리고 향후 전략까지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